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연기를 위해 무려 27kg을 감량하기도 하고 때론 생리를 뽑아버리기도 하며 심지어 때로는 모든 걸 잃은 배역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모든 재산을 처분해버리기까지 하죠. 40번째 지린 시리즈 메소드 연기를 위한 배우들의 지렸던 노력들 바로 시작합니다. I am Iron Man.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약으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캐릭터 하나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케이스로들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로다주는 이보다 한참 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촉망받는 배우였는데요. 바로 전설의 배우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채플린의 주연을 맡았을 때였죠. 당시 파릇파릇한 20대 청년에 불과했던 로다주는 작품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채플린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방법적인 연기, 즉 메소드 연기를 시도했는데요. 보다시피 생전 채플린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예로 그에 대한 수많은 영상을 보며 공부하던 로다주는 채플린이 왼손으로 테니스 치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왼손을 사용해 테니스를 치는 등 평소 생활 습관까지 전부 채플린처럼 바꿔버렸는데요. 이에 그의 딸인 제랄딘 채플린조차 빙의한 로다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하고는 마치 진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너무나 놀라 벙쪄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죠. 이러한 메소드 접근법은 배역과 배우의 경계를 무너뜨려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이언맨2의 메인 빌런을 연기했던 미키 루크 또한 그 메소드 연기의 적절한 예시이죠. 영화 더 레슬러에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퇴물 레슬러로 전락한 그의 모습은 실제 마약과 폭주족 생활로 인해 당시 할리우드에서 외면당했던 그의 처지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다잡고자 쉰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레슬러 육성 과정을 밟아가며 진짜 선수로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의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실제 면도날로 자신의 이마를 직접 긋기도 하였죠. 그 결과 실제 WWE에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베테랑 레슬러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시합을 마치고 무대 뒤로 퇴장하는 그를 보며 박수를 보내던 레슬러들의 모습은 의도된 연출이 아닌 그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메소드 연기를 논할 때 또 빠지면 섭섭할 배우는 바로 잭 니콜슨이죠. 그가 찍었던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작품을 꼽으라면 역시나 샤이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Here's Johnny. 거대한 마의 저택 속에서 서서히 미쳐가는 남자를 표현하기 위해 잭은 자신이 가장 극혐하는 음식인 치즈 샌드위치를 무려 2주 동안 삼시세끼 억지로 먹었다고 하죠. 오장육부 안에서부터 역겹고 미칠 것 같은 분위기를 끄집어내려 한 행동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리허설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괴랄한 광기에 쫄아서 움찔거리는 스태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심지어 이 광기의 몰입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한 문을 잭이 너무나도 쉽게 찢어버리는 바람에 소품부는 그보다 훨씬 튼튼한 문을 다시 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출연한 또 다른 명작 어둠새에서도 그 광기는 여전했는데요. 정신병원에 감금된 범죄자 연기를 소화하기 위해 실제 병원에서 행하는 집단 치료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엑스트라로 동원되었던 진짜 정신병동 환자들과 어울려 지내며 또 한 번 배역 그 자체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년 후 팀 버튼의 배트맨에서 Daddy's going to make some art, darling. 이전 메소드 연기의 경험치를 폭발시키며 광기의 집합체, 조커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요. 처음 그가 캐스팅되었을 당시에 이게 웬 미스캐스팅이냐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침묵시키며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의 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메소드 연기의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배우가 있죠. 바로 짐 캐리인데요. 코믹하고 촐싹대는 연기뿐만 아니라 진지할 때는 한없이 진지해지는 모습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유연하게 넘나들고 있죠. 그는 2000년도에 개봉한 맨 온 더 문이라는 영화에서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앤디 코프먼의 빙의한 듯한 메소드 연기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데요. 그러나 몇십 년 뒤 밝혀진 비하인드는 실로 충격적이었죠. 배역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촬영 중 그가 행했던 정신나간 기행들에 영화사가 이를 숨기려고 엄청 애썼다고 합니다. 훗날 이 과정을 다룬 다큐 짐과 앤디에서 이를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유니버셜은 이 영상을 17년 가까이 복원하며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하죠. I don't like it. I want to do one more. 실제로 짐 캐리 본인 또한 인터뷰를 통해 자조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이를 돌아본 그는 자신은 그저 맡은 역할에 푹 빠져있을 뿐이었다는 어찌 보면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죠. I know him as well as I can know him, but who do you know? Even when they're right in front of you. 세상에서 가장 분노 연기를 찰지게 하는 배우는 단연코 알파치노일 텐데요.
이미 대부 시리즈를 통해 한때 마피아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그의 명품 연기는 지금까지도 레전드로 손꼽히고 있죠. 이 시리즈에서 그는 고독한 1인자 보스 마이클 콜레오네 역에 제대로 몰입하기 위해 본 촬영 때와 리허설 이외엔 다른 배우들과 일절 소통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냉혈한 보스의 모습이 후속작에서 점차 부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명한 퇴역장교를 연기한 1992년작 여인의 향기에선 정말 실명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각장애인 학교를 찾아가 눈에 초점을 잃도록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죠. 한편 대부 시리즈에 함께 출연한 또 다른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 역시 메소드 연기의 달인인데요. 가장 유명한 예로는 복싱 영화 분노의 주먹의 사례를 들 수 있죠. 이 영화에서 그는 현역 복서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실제 프로 선수였던 제이크 라모타와 함께 무려 1천회에 가까운 스파링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근육질 몸매로 단련되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영화의 후반부 은퇴 후 중년이 된 복서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불과 8주 사이에 몸무게를 27kg나 찌워버립니다. 이 드라마틱한 살크업을 위해 매 저녁 엄청난 양의 파스타를 흡입한 다음 이어서 바닐라 밀크쉐이크를 원샷 때린 뒤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급격한 증량에 놀란 감독이 그의 건강을 우려해 촬영을 잠시 중단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조커의 모티브가 된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촬영 전에도 3주 동안 실제로 뉴욕 시내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그 배역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적이 있죠. 이런 메소드 연기의 대가가 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악의 악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살인마 장경철. 그가 등장한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 희대의 사이코패스를 표현하는 일은 영화계 산전수전 다 겪은 민식이 형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그가 영화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에게 반말을 하자 넌 네 새끼냐? 순간적으로 이 새끼가 왜 나한테 반말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잠깐 사이 느꼈던 감정이었음에도 스스로에게 섬뜩함을 느꼈다며 끔찍한 살인마 연기에 따른 후유증을 토로한 바 있죠. 가장 괴로웠던 것 중 하나는 촬영이 이어지는 5개월간 피해자 내용 더미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찔러대야 했던 것이었다는데요. 사실감 있는 표현을 위해 아주 정밀하게 제작된 이 더미를 찌를 때마다 매번 진짜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민식 배우가 직접 말하길 이 장경철 역이 그가 맡았던 배역 중 가장 몰입이 덜 된 캐릭터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이 배역에 정말 메소드 연기를 했다면 아마 구치소에 수감됐을 거라고 농담을 하며 그러면 저희가 사식 넣어드려야죠. 메소드보단 좀 더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죠. 어찌됐든 이 악마를 보았다 이후 더 이상의 살인마 연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이지만 관객된 입장으로서는 언젠가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피아니스트.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처절하게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은 작품이었죠. 이 역을 담당한 에드리언 브로디 또한 배역에 동기화하기 위해 상상 초월의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피아니스트였던 주인공을 연기하고자 매일 4시간 동안 피아노 연습을 하였고 전쟁 상황에 걸맞은 앙상한 몸을 표현하기 위해 6주 동안 무려 17kg을 감량, 뼈만 남은 56kg의 상태로 촬영을 시작했죠. 하지만 놀랄만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그는 이 배역을 표현함에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할 감정인 상실감을 제대로 나타내고 실제 살고 있던 아파트와 차량을 매각한 다음 전화까지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영화를 위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져 버리는 메소드 연기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죠. 그 후 촬영지에 도착하고 난 그의 짐은 가방 2개와 키보드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샤이아 라보프 역시 그간의 코믹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려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는데요. 문제는 메소드의 범주를 뛰어넘는 기행을 자주 보였던 것이죠. 한 예로 성인 영화 ним포매니악의 배역을 따내기 위해 그가 한 짓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바로 자신의 애인과 직접 찍은 야스 테이프를 감독에게 보낸 것이죠. 근데 이에 또 감독은 그 패기를 칭찬하며 흔쾌히 캐스팅을 해버린 비화가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개봉한 영화 퓨리에서도 전쟁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다며 며칠 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지내는가 하면 전쟁에 현실감을 더한다며 실제로 자신의 R&D를 뽑아버리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분장팀이 해준 분장이 리얼리티가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 본인의 얼굴에 직접 상처를 내는 등 그야말로 배역에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담으로 니콜라스 케이지 또한 전쟁 영화 버디에 출연할 당시 베트남 참전 용사의 고통을 실감하고자 마취 없이 생리 2개를 그대로 발치했었다고 하죠.
자폐성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영화 레인맨에서 대배우 더스틴 호프먼이 연기한 서번트 증후군 환자 역할은 두고두고 회자될 명연기로 영화사에 기록되었죠. 실제 서번트 증후군 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 메소드 연기를 위한 호프먼의 숨겨진 노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요. 바로 실제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남자의 집을 찾아가 그와 무려 1년 동안 함께 지낸 것이었죠. 그렇게 그의 모든 행동 패턴을 연구한 뒤 이를 스크린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연기의 특성상 같은 대사를 반복해 읊어야 하는지라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허나 그는 소름 끼치게 디테일한 연기력으로 반복되는 대사 하나하나에 각기 다른 웅축된 분노와 좌절감을 녹여냈고 이를 본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작은 호흡 하나하나에도 집중하게 되어버렸죠.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마이너한 소재였기에 개봉 첫 주는 시들시들한 반응을 보이며 시작했지만 관객들의 엄청난 극찬과 입소문을 통해 결국 약 3억 5천만 달러, 제작비 대비 약 14배에 달하는 대박 역주행 흥행을 기록합니다. 더불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문을 연달아 수상하며 그 작품성과 연기력 모두를 인정받는 레전드 영화에 등극하게 되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역사책 속에서 튀어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와의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이 사람, 아카데미 역사상 유일하게 나무주연상 3관왕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보유한 대배우 다니엘 데이루이스이죠. 그는 메소드 연기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중 하나인데요. I drink your milkshake. I drink it up. 한 예로 영화 링컨의 촬영을 위해 링컨의 자서전을 정독한 그는 무려 4개월간 링컨에 완전히 빙의한 상태로 출연진들과 편지를 교환하며 배역에 몰입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뇌성마비를 소재로 한 영화 나의 왼발 촬영 당시엔 스태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촬영 기간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심지어 인디언 부족을 다룬 영화 라스트 모이칸에서는 실제로 야외에서 반년 가까이 수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을 실제 사냥을 통해 해결하며 진짜 한 명의 인디언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영화 갱스 오브 뉴욕에서는 한겨울에 진행된 촬영 탓에 폐렴에 걸려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한 출연진이 코트를 가져다 입히려 하자 영화의 배경인 19세기엔 이런 코트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했다고 하죠. 이에 참다 못한 의사가 억지로 항생제를 놔줬다고 하는 레전드 일화가 있습니다. 번외로 이 영화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바로 도축업자였는데요. 역시나 배역을 위해 실제 도축법을 배워온 그는 칼을 거의 졸업급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촬영 쉬는 시간대조차 항상 칼을 다듬으며 영화에서 자신의 적인 배역의 배우를 계속해서 노려봤다는 건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죠. 당시 레오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컸을지 저로서는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 이런 조기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디카프리오 역시 메소드 연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배우로 성장하였죠. 여러 가지 영화를 들 수 있겠지만 딱 한 영화만 언급하자면 영화 레버넌트를 꼽고 싶은데요. 디카프리오 본인 또한 자신의 영화 경력 중 가장 어려웠던 촬영이라 밝힌 작품이죠. 기본적으로 실외 촬영 비율만 자그마치 97%에 달했다는 이 영화에서 혹독한 영화의 날씨 속에 눈구덩이에 파묻히는 것은 기본이요, 실제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눈밭에서 연기를 이어나가는 등 그야말로 유디티 뺨치는 개고생을 했는데요. 더불어 이 영화를 위해 소총 쏘는 법과 불을 지피는 방법,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심지어 고대 치유술까지 배웠다고 하죠.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인데요. 들소의 생간을 폭풍 먹방하는 테이크를 앞두고 제작진이 건넨 생간 모양의 팬케이크 소품이 너무 리얼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충격의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실제 들소의 생간을 먹기로 결심한 것이죠. 심지어 그는 채식주의자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실제 생간을 먹방한 것이라고 하죠. 원래도 배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이지만 레버넌트에서만큼은 무언가 작정한 목표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요. 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었죠. 디카프리오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배우이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매번 지리는 경쟁자들을 만나 수십 년간 수상을 놓쳐왔었는데요. 이미 19살의 나이에 호프만 뺨칠 정도의 지적장애인 연기를 실감나게 펼치며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랐으나 맨인블랙으로 유명한 토미 리 존스에게 뺏겨버리며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10여 년 후 연기력을 더욱 갈고 닦은 레오는 영화 에비에이터에서 실존인물 하워드 휴즈 그 자체가 되어 전설적인 연기를 펼쳤지만 이보다 더 전설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영화 레이의 제이미 폭스에게 수상을 내주고 말죠. 그리고 2년 뒤 다이아몬드 채굴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드러낸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다시 한번 후보에 오르지만 수상은 이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실상을 드러낸 라스트 킹의 포레스트 휘테거에게 돌아갑니다. 5년 뒤
타란티노 감독을 만나 영화 장고에서 실제 유혈 메소드 연기까지 펼치며 한층 더 레벨업하지만 이번엔 후보조차 들지 못했죠.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통해 진짜 마약을 한 게 아닐까 할 정도의 메소드 연기를 펼쳤지만 무려 20kg을 감량하며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매튜 맥커너이에 의해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고 맙니다. 재밌는 점은 매튜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레오의 상사 역으로 등장했다는 건데요. 그 짧은 등장만으로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영화의 대표 명장면을 만들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수십 년간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던 레오가 정말 작정하고 선택한 작품이 바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였던 건데요. 정말 한이 맺힌 듯한 절정의 메소드 연기를 펼친 끝에 결국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움켜쥐고야 맙니다. 메소드 연기, 러시아 연출가인 스타니슬랍스키가 정립한 이 개념은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죠. 오늘 영상 주제에 그 누구보다 적합하지만 등장하지 않은 배우들은 여러가지 이유와 특히 이전 지리는 시리즈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전에 다뤘던 비슷한 결의 지리는 시리즈, 지냈던 체중 조절 끝판왕을 추천 영상에 걸어둘 테니 그 아쉬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Will you hold still, please?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다시 돌아.